실비보험의 시력 교정은 보장이 안 된다고 적힌 부분이 있는 걸 아세요? 이 조항이 삽입이 된 게 오래되기는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처음 접했을 때는 판매자들이나 소비자들이나 크게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대부분 이 항목은 라식이나 라섹 같은 부분을 염두에 둔 거지 다른 안과 치료는 문제 안 삼을 거라고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안과에서 치료 목적으로 고가의 렌즈 삽입술을 집도하는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교묘하게 실비보험을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합니다. 그때부터 보험사는 실비보험에서 안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타이트하게 조이기 시작하고 대법원에서도 일부 안과 치료에 대해 설령 병원 내 체류 시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입원이 아닌 통원 의료비 한도로 지급하라고 판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과 질환이 있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은 안과 질환 이력이 있는 분들의 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과 질환은 심사 가이드라인상 암, 뇌, 심장 질환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망막 중심으로 나타나는 동맥 혈전이나 동맥 폐쇄증 같은 병이 아니라면은 웬만하면은 암, 뇌, 심장 질환 특약을 가입할 때는 표준체로 가능해요. 실명을 했다. 그래도 암내심은 표준체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장담을 했지만 가입이 튕긴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가입하는 상품에 50% 이상의 후유장애나 80% 이상의 후유장애에 대해 납입 면제를 적용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그럴 확률이 높아요. 시력이 아주 안 좋거나 실명 수준이라면 후유장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만약 납입 면제가 있는 상품에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가입을 한다면 담보 구성과 상관없이 머지않아 납입 면제가 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입한 보험이 암, 뇌, 심인데도 되나요? 됩니다. 납입 면제 사유면은 담보 내용 상관없이 면제가 적용됩니다. 그럼 암, 뇌, 심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는 어떠냐? 여기서부터는 안과 질환의 경중에 따라 인수 여부가 갈립니다. 보통 눈이 빨개진 게 결막염이거나 각막염 같은 거잖아요. 일회성이면 완치된 지 1개월이 지나면 부담보 없이 받아주는 데도 많고요. 설령 부담보가 걸리더라도 보험사들도 그렇게 엄격하게 설정을 하진 않습니다. 진짜 빡빡한 데가 한 3년 정도? 그런데 좀 오래 치료를 받는 게 안구건조증인데 이거는 실비 청구를 언제라도 또 할 수 있는 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은 완치된 지 1년은 경과해야 그나마 부담보가 안 잡히거나 잡히더라도 덜 잡히고요. 1년 미만이면 백발백중 잡힌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질병 코드가 결막이나 각막이 아니라 망막박리나 망막염처럼 망막 쪽으로 잡혀 있다면 이건 얘기가 다릅니다. 망막은 보험사가 좀 안 좋게 봐요. 이럴 경우에는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원인 질환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요. 또는 다른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부담보가 좀 빡세게 설정이 됩니다. 보험사마다 다른데 보통은 4, 5년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완치된 지 4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기간 부담보를 설정한 것도 제가 보험 일을 하면서 두세 곳은 본 것 같습니다. 안압이 높아지면 가끔 녹내장 진단 내지는 의심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도 보험사가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시야 결손은 있는지, 수술 없이 레이저나 약물로만 치료를 했는지, 수술을 했다면 경과는 얼마나 됐는지까지 철저하게 따지는데요. 만약에 수술 없이 치료를 했다면 치료 서류를 싹 다 훑어서 염려될 여지가 있다면 아예 가입을 받아주지도 않고요. 그럭저럭 치료가 됐다는 소견이라면 경과 기간을 따져서 부담보 기간을 적용해서 인수를 합니다. 만약 수술을 했다면 어느 정도는 위험 가능성을 벗어났다고 보고 경과 기간이 1년이 넘으면은 부담보 없이 인수, 그 안쪽이면 부담보 조건으로 인수합니다. 어른들 중에 가끔 백내장 진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백내장은 양쪽 눈을 다 했다는 전제하에 최소 2년은 흘러야 할증 인수 같은 만족할 만한 심사 결과가 나오고요. 2년 미만이면 부담보나 할증이 좀 세게 잡힙니다. 백내장 수술을 진료 한두 번 보고 결정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쨌든 칼을 댄다는 거에 대해 거부감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 차도가 없고 수술이 제일 나은 방법이라는 진료가 있고 난 후에 그때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만약에 약을 먹고 어느 정도 나아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수술을 안 했다면 상해담보는 사실상 가입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상해수술비나 상해입원일당 같은 정액형 특약은 3개월 내 치료력만 따지는 운전자 보험의 간편 플랜을 활용해서 보완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해실비를 가입을 하려면 결국은 수술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백내장을 앓은 게 7세 미만의 소아식이라면 치료 여부와는 무관하게 3대 진단비를 제외한 모든 담보에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번에는 사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시는 가입자의 나이가 몇 세냐, 치료 후 시력이 어떠냐를 민감하게 체크합니다.
만약에 치료를 하고 시력이 0.5가 넘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0.5가 안 된다면 사실상 실명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실명은 앞이 안 보이는 거고 시력이 0.3, 0.4면은 그건 보이는 건데 좀 다르지 않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험심사하고 임상의학과는 온도차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보험심사는 가입자가 가입을 하고 훗날 보험금을 얼마나 많이 청구할까에 대해 예측하는 거고요. 임상의학은 환자의 현 건강 상태가 어떻다는 점을 진단하는 거거든요. 심사 관점에서는 사실을 치료를 하고 시력이 0.5가 안 된다면 실명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사고를 많이 겪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력에도 문제가 없고 복시나 시야장애도 없다면 그때부터는 치료 종결에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냐를 따져서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에 가입자의 나이가 7세가 넘었고 치료 종결 시점에서도 6개월 넘게 흘렀다면 그때부터는 질병특약에 대해서는 할증이나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검하수나 안검내반도 대표적인 안과 질환입니다. 눈꺼풀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리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인데요. 합병증이 없다는 전제하에 치료 종결 시점에서 1년 이상 경과하면 할증 또는 부담보로 인수하고요. 종결 시점에서 1년이 안 되면 할증과 부담보를 동시에 적용합니다. 한쪽 눈은 시력이 좋은데 한쪽 눈만 시력이 나쁜 현상을 약시라고 합니다. 이 증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원인 질환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안저, 안압, 시야, 교정 시력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좋은 쪽 시력이 0.5가 넘는 상태에서는 치료 종결 시점에서 1년 이상 경과되면 부담보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외 케이스의 경우에는 상해담보나 후유장애담보는 가입이 거절됩니다. 포도막염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포도막염은 딱 한 번 일회성으로 생긴 거고 바로 완치가 됐다. 그리고 완치 시점에서 3개월이 넘었다. 그러면은 눈 부담보로 인수가 됩니다만 이외 케이스는 후유장애나 상해담보가 모두 거절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인 황반변성도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이력이 있으면은 시야장애와 상관없이 웬만하면은 3대 진단비 말고는 다 거절이에요. 그나마 검토가 가능한 거는 치료 종결 시점에서 2년이 흘렀고 현재 시야와 시력이 정상인 경우인데 이때도 눈 전기관 부담보로 인수합니다. 여러 질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거의 대부분 부담보 인수다, 할증 인수다 정도만 말씀을 드렸죠. 쿨하게 가입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싶은 분이 아닌 이상 그 외 나머지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3대 진단비는 표준체, 2회 특약은 유병자 보험 형태로 가입을 하는 거를 저는 진지하게 권해드리고 있어요. 천신만고 끝에 표준체 상품으로 가입이 되더라도 어차피 눈은 부담보일 텐데 그럴 바에는 가입 절차도 간단하고 부담보도 잡히지 않는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편하지 않겠냐는 생각인 거죠. 오늘은 눈 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